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이수동입니다. 오늘은 텍스트 문자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 텍스트 문자열에 대해서 배운다는 요 사실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강의하는 이 컨텐츠에서 왜 텍스트가 하나의 강의에 통째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만큼 내용을 많이 배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숫자만을 다루고 또 수학적인 내용, 수식만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문자열과 씨름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비단 텍스트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 수리적인 또는 수치로 된 데이터를 분석할 때라고 하더라도 이 텍스트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텍스트라는 데이터의 속성은 일반적인 수치랑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숫자 데이터만을 다루는 데이터 분석 기법이나 또는 프로그래밍 스킬만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사소한 것,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 작업은 되게 단순한 작업인 것 같은데 그걸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애를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시고 텍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작동하고 컴퓨터는 텍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감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특히 이 문자열은 시퀀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데이터 속성, 자료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텍스트 데이터를 간단하게 다루기는 했지만 텍스트를 제외한 앞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자료형들은 인티저, 정수랄지 또는 부동소 수점, 플롯이랄지 또는 불리언이랄지 이런 것들은 시퀀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문자열은 시퀀스 데이터다. 영어로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직역하면은 순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소들의 나열이다. 그것이 시퀀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자열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어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와 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은 여기서 요소는 문자, 바로 캐릭터일 겁니다. 문자가 영어 알파벳으로 A, B, C, D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한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숫자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텍스트로 인식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가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한 텍스트 문자를 만들고 또는 그리고 이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으로는 당연히 이제 문자열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생성하는 신텍스, 즉 문법, 신텍스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쓸 거면 작은 따옴표를 쓰고 큰 따옴표를 쓸 거면 큰 따옴표를 쓰고 서로 짝이 되는 그 짝꿍이 되는 그 문자는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작은 따옴표, 한쪽은 큰 따옴표는 안 되지만 작은 따옴표로 감싸든 큰 따옴표로 감싸든 하나의 텍스트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프린트, 제가 fruit에다가 apple이라는 과일의 이름을 넣었고 그 과일의 이름을 양쪽에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줬어요. 그래서 print fruit 해보니까 apple이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fruit의 타입이 뭔지를 보니까 이제 처음 보는 str이라는 그런 클래스가 나왔어요. str은 string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 내내 계속해서 그 print 함수를 통해서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출력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prin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그 프린트의 입력으로 들어간 값 또는 객체에 들어가 있는 값을 우리가 출력할 때 사람이 보기 좋게끔 약간의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출력 값이 나와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텍스트 스트링 값은 작은 따옴표 안에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그냥 텍스트 스트링이면 그 단어만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모든 텍스트에다가 따옴표를 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애플이라는 문자열만 보여주는데 그 변수 안에 있는 그냥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로 그냥 보고 싶으면은 프린트를 안 치고 변수명을만 넣고 실행을 시키면은 우리가 그 결과값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float이라는 그 변수를 출력한다고 하더라도 프린트 함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float만 쓰고 실행을 하면은 애플 밖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배웠던 뭐 x는 3이라고 넣고요. 프린트 x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얘를 그냥 x라고 하고 실행을 해도 3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뭔가 새롭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 변수명을 그냥 치고 이렇게 출력값을 보는 코드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이 있을 텐데 프린트를 쓰는 거랑 무슨 차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큰 따옴표도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채소 이름이에요. vegetable이라는 거의 줄임말로 VEG 이렇게 해서 제가 carrot이라고 텍스트를 넣었는데요. 당연히 vegetable, 그러니까 VEG를 출력하면 캐럿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그냥 VEG만 그냥 그대로 치고 실행하면 캐럿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변수 이름을 지정할 때 요거는 텍스트랑은 별개의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줄임말로 많이 해요. 여러분이 뭐 이걸 fruit이라고 플레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걸 굳이 뭐 vegetable이라고 플레임을 다 쓸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사실 이거의 정답은 없습니다. 뭐 vegetable이라고 다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뭐 약어를 쓰는 게 좋으냐 약어를 쓴다면 어떻게 줄이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상 다양하게 개인의 그 어떤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상충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이해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플레임을 쓰면은 누가 코드를 읽더라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variable이 뭘 뜻하는지를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플레임을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코드가 길고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영어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7, 8글자 설자가 버섯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 이런 변수들이 막 수십 개씩 등장하면 코드가 굉장히 길고 특히 좌우로 코드가 길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짧게 쓰고 싶어서 또 무리하게 줄임말을 쓰다 보면 그 줄임말이 뭘 뜻하는지 쉽게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히 줄이되 줄임말을 쓸 때는 그 원형 단어가 무엇인지를 유추하기 쉽게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vegetable을 VEG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VEG 대신에 예를 들어 뭐 V를 그냥 쓴다든지 아니면 뭐 밑도 끝도 없이 A, B, C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어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많은 분들 뭐 야채 막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야채는 뭐 이런 걸 굉장히 지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센스 있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평소에 프로그래밍 이제 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하면은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면 뭐 똑같아요. 작은 따옴표를 감싸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출력되는 텍스트 스트링 자체 안에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그 자체를 쓰고 싶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오류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내가 이렇게 안 쓰고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상관없으니까 이 전체가 텍스트 스트링이니까 제가 앞뒤로 다 큰 따옴표를 쓰고 싶었다라고 해봐요. 그럼 원래는 사실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큰 따옴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4개가 돼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스트링, 여기까지가 하나의 스트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상해요.
가운데 있는 거가 텍스트 스트링으로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게 자기의 짝꿍을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내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작은 따옴표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큰 따옴표를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중 따옴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줄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다 기억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면 이제 빈 문자열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비어있는 문자열 자체도 스트링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럼 예를 들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empty string이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변수명을 만드는 거는 사실 중요합니다. print하고 type하고 empty string이다 라고 치면은 string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얘도 string인 거예요. empty string을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empty string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콜앱은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시면서 한번 선언되어 있는 변수는 이렇게 앞에 있는 글자만 쳐도 혹시 요거니? 하고 자동 완성 추천을 해줘요. 그럼 이때는 탭을 누르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안 쳐도 된다면서요? 치면 이대로 뜨고요. 이것도 텍스트 스트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문자열도 하나의 텍스트 스트링이 된다. 프린트 하면은 공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옴표가 안 타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뭐 똑같겠죠? 큰 따옴표를 해도 똑같고 이제 요 3중 따옴표를 하면은 텍스트 스트링을 정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양쪽으로 해주면은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출력될 때는 뭐 큰 따옴표로 하든 작은 따옴표로 하든 3중 따옴표로 하든 3중으로 큰 따옴표로 하든 출력되는 값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의 기준으로 나온다. 그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함수 st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배우는데 그 자료형을 배울 때 그 자료형의 이름을 함수 이름으로 쓰고 괄호를 치고 그 안에 다른 타입의 자료형에 뭔가를 넣으면 해당 자료형으로 변환되는 거 앞 시간에 확인하셨었죠. 아직 함수는 뭔지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요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떠한 타입이든 스트링으로 변환을 시도할 수 있어요. 98.6은 플롯이죠. 원래 플롯이고 얘도 플롯이죠. 1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는 만을 뜻하는 거고요. 숫자로. true는 불리언이에요. 그 불리언은 true or false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할 수 있겠다. 예. 여기에 스트링이 빠졌네요. 예, 이렇게. 그러면 각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값은 자, 첫 번째. 스트링으로 바꾸면 스트링이 돼요. 이게 근데 양쪽에 이제 따옴표가 쳐져 있는 그 아이고 그 다음에 얘는 1.024라고 썼지만 이 숫자는 만이고 이 만은 플롯이고 플롯을 스트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양쪽에 따옴표가 있는 하지만 프린트 함수를 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string true 하면은 true를 그냥 문자열로 이렇게 됩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변수에다 저장해 볼게요. 임의의 변수니까 이럴 때 그냥 a 뭐 아무렇게나 해보겠습니다. a를 string 하고 98.6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그냥 치면 어떻게 될까요? 98.6 그러니까 이걸 프린트를 씌웠기 때문에 여기 따옴표가 없어졌다. 그런데 어쨌든 얘는 스트링으로 변환이 된 거다. 그럼 아까 전에 true하고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걸 물어보시면은 true라고 하면은 그냥 불리언이에요. 불리언은 미리 파이썬에서 정의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니까 파란색으로 떠요. 그래서 얘는 불리언에 있는 true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string으로 바꾼 다음에 이 a를 출력하면은 true 옆에 있는 따옴표가 생기죠. 그러니까 string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른 수치형의 자료형들은 4층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텍스트를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두 개의 텍스트를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괄호로 묶어서 여러 줄에 걸쳐 문자열을 결합할 수도 있다. 요거는 그냥 또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독립적인 스트링들을 괄호 안에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넣어주면요.
이게 붙어서 나와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복제하기. 복제하기는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say라는 변수명에 by 하고 한 칸 띄고 요 텍스트.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항상 공백도 텍스트 스트링에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공백도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넣고 say를 3번 곱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say를 3번 곱한다. 직관적으로 say, say, say라고 나오겠구나. 그러면 by 뒤에 by가 붙는 거죠. 수학하고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뭐랑 똑같냐면 say 더하기 say 더하기 say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 또 한 번 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주석은 이렇게 샵 버튼이 아니라 샵 기호를 쓰고 뒤에다가 어떤 글을 쓰면 이 뒤에 있는 글들은 이 코드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컴퓨터가 여기는 그냥 스킵해요. 잘 보시면 색깔이 초록색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은 코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이 주석은 여러분이 내가 쓴 코드를 설명하거나 나를 위한 노트를 남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기거나 또는 추후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설명 같은 걸 써놓는 거죠. 이런 걸 할 때 좋다. 뭐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텍스트 문자열 내가 생성하고 싶은 임의의 텍스트 문자열을 생성하고 그거를 덧셈이랑 곱셈을 통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조금 연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는 성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텍스트가 시퀀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퀀스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퀀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문자를 추출한다. 이 바로 인덱싱입니다. 어떤 거냐면 문자열, 예를 들어 코리아라는 영어 단어가 있고 KOREA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글자만 제가 꺼내오고 싶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문자열에서 한 문자를 얻기 위해서는 문자열 이름 뒤에 대괄호를 넣고 그 다음에 옵셋을 지정합니다. 이 옵셋이라는 거는 위치를 말하는 건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파이썬 시퀀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옵셋이라는 거는 시퀀스에서의 몇 번째 있는지 출석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라고 하면은 5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은 K, 두 번째는 뭐예요? 뭐 O 하고 세 번째는 R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요소, 시퀀스의 요소라는 엘러먼트 영어로는 요게 텍스트 스트링이 시퀀스일 때는 이 요소는 캐릭터라고 했어요. 문자. 추출하는 동작을 인덱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인덱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지표 또는 어떤 좌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인덱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파이썬에서의 offset, 인덱스는 시작은 0이에요. 시작은 0.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세는 우리의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컴퓨터는 첫 번째를 0으로 인식한다. 그럼 가장 왼쪽의 offset은 0이고 그 다음부터 1, 2, 3, 4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의 offset은 마이너스 1이고요. 가장 뒤에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예제 하나로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letters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쭉 썼어요. 그 다음에 이 letters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대로 하면 자 하나씩 봅시다. 맨 왼쪽 즉 첫 번째가 뭐야? 라는 질문이 바로 0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 대괄호는 출석 번호 즉 offset 또는 인덱스를 입력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변수명이 대신에 시퀀스 속성이어야 해요. 시퀀스가 아니면 이렇게 불러오면 오류나요.
너 뭐 하는 거니? 컴퓨터 이렇게 물어보고요. 왼쪽이 시퀀스이면 시퀀스이니까 그 안에 출석 번호 말하는 거군 하면서 이거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letters 0 하면은 첫 번째, 그러면 A가 오고요. 1 이러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B가 나오죠. 5 하면 몇 번째죠?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A, B, C, D, E, F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스 요소 중에 맨 마지막 거, 그러니까 G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앞에서부터 갈 때는 0부터 시작하는데 맨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결국 이게 지금 25개가 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나 25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26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죠? 0부터 시작하니까. 보세요. 저도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자, 0부터 시작하니까 26개가 있을 때 25가 맨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letters 마이너스 2 하면은 이거는 letters 24랑 똑같은 거겠죠. 이렇게 된다. 만약에 문자열 범위 밖의 오프셋을 지정하면요. 다음과 같이 오류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0하고 25 사이의 값 또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6 사이의 값을 가져야만이 오류가 안 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제 강의를 들을 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렇게 말하면 뭐 잠시 일시정지를 하든 뭐 틀어놓고 하든 이렇게 셀 만들어서 바로 해봐야 되죠? 그쵸? 마이너스 25 되나? 되네. 26 되나?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발레를 찾으려고 제가 틀리게 말한 부분을 무조건 찾아보려고 애쓰다 보면 더 빨리 배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오류를 발견하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글자씩 불러오는 건 됐어요. 우리가 출석 부를 때 반에서 여기서 줄 서 있는데 뭐 앞에서 첫 번째 나와, 앞에서 세 번째 나와. 이제 요때까지는 요거 배운 거고요. 지금부터는 야,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나와. 뭐 뒤에서 첫 번째부터 5명 나와. 이런 거 배워보는 거예요. 자, 요게 슬라이싱이에요. 우리가 슬라이스라는 영어 단어는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슬라이스 친다. 맞아요? 슬라이스 친다. 그래서 뭐 피자도 슬라이스 이러면 잘라가지고 먹는 조각을 말하는 거죠. 슬라이싱은 한 시퀀스에서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조각을 추출할 수 있다. 대괄호를 사용하는 건 똑같고요. 시작 오프셋과 끝 오프셋, 스타트하고 엔드.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원하면 옵션으로 스텝 사이즈를 명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옵션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씩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나와 이러면은 1, 2, 3번이 나가죠. 출석 번호.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야, 그다음 홀수 뭐 첫 번째부터 홀수번 나와 뭐 이러면 1, 3, 5, 7, 9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뭐 뒤에서 예제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는 오프셋의 스타트와 엔드 마이너스 1 사이의 문자를 포함한다. 이게 또 사람 되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헷갈리게 하는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숫자가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처음은 포함, 끝은 포함되지 않는다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슬라이싱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문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땡땡을 쓰는 거예요. 땡땡. 기본은 땡땡이 돼요. 그래서 그냥 땡땡, 콜론이라고 하죠. 영어로 콜론. 이 콜론을 그냥 하나만 딱 찍으면 모든 전체 시퀀스를 추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스타트, 그 콜론 앞에 있는 숫자는 시작하는 오프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 정할 수 있고요. 반대로 콜론 뒤에다 쓰는 거는 끝나는 점, 몇 번째까지 할 거냐. 그 다음에 가장 표준이 되는 스탠다드는 요거예요. 스타트 한 다음에 엔드. 여기 공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보기 좋으라고 띄운 거예요. 그래서 start, end. 요거는 start offset부터 end 마이너스 1까지. 앞에서도 제가 띄워 먹었는데 설명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5라고 적으면은 4까지. 4까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스텝 사이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5고 스텝이 2면은 0 다음에 1이 아니라 2, 그 다음에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제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letters를 그대로 두고요. 이걸 프린트하면은 A부터 Z까지 알파벳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때 한번 볼게요. print letters 하고 전체
전체를 하면은 땡땡 그냥 콜론 하나 하면은 전체 다 나와요. 이건 뭐지? 일단 넘어갑시다. 뒤에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 letters 땡땡 한 게 요거다. 그 다음에 letters 그러면 start를 쓸게요. 여기는 20이에요. 20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배운 offset에서 letters 20 했을 때 나오는 애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콜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까지. 끝까지. 그러니까는 맨 뒤까지. 그럼 Z까지 가겠죠? 그럼 Z까지 가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0번이라고 하면은 몇 번째예요? 0부터 시작하니까 21번째죠. 21번째. 헷갈립니다, 이제. 그죠? 자, 그러면 20번 인덱스, 즉 21번째 있는 애가 U부터 Z까지. 10이면은 11번째 알파벳부터 전부 다. 그러면 K부터. 콜론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처음부터라는 뜻이니까 그냥 A부터. 근데 20이면 21번째. 아까 21번째 뭐였어요? U. 근데 end는 end-1까지. 그러니까 STU 그러니까 T까지. 그쵸. 그래서 A부터 T까지 나온 겁니다. 헷갈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애는 1을 빼주는 거예요. 숫자를 그냥 19. 그러면 인덱스 19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덱스 19는 번째면은 20번째라는 거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편하실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자리는 1 안 빼고 생각하면 되겠네. 번째 붙이면 되겠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시작은 또 헷갈려요. 시작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뭐 편하신 대로. 자, 그다음 어쨌든 뭐 앞에 없으니까 10번째가 아니라 11번째. 그쵸? 까지입니다. 근데 11번째인데 맨 뒤에 거 안 들어가니까 10번째. 그렇죠. 네. 몹시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총 몇 개가 나와야 돼요? 10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니까 11개인데 마지막 거 불포함이니까 0에서부터 9까지가 나온다. 무슨 뭐 파이썬이 직관적이고 싶다면서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네. 자, 그러면 프린트 해서 뭐 옵셋도 보고 뭐 어떻게 하는지 써보고 뭐 예제 더 많은 예제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를 다 입력해주면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이제 스타트는 12고 end는 15니까 15 빼기 1, 14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2, 13, 14 총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8부터 마이너스 3까지 요거는 뒤에서 세 번째. 그쵸? 뒤에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인데 뒤에서 세 번째는 불포함. 헷갈린다 그죠? 뒤에서 세 번째는 x인데 x는 불포함이잖아요. 마지막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4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w까지.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마이너스 6은 뒤에서 마이너스 6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데 마이너스 2 불포함이니까 마이너스 3까지. 그래서 총 4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 4, 5, 6.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팁으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 백슬래시라고 하는데 이게 윈도우랑 맥이랑 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애플 제품 쓰는 분들은 아마 백슬래시로 돼 있을 거고 윈도우 PC 쓰는 분들은 표준자판이라면은 이 한국 원화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그게 같은 키입니다. 한국 원화 마크가 백슬래시예요. 여기서 코딩할 때는. 그래서 이 백슬래시를 치고 뒤에다가 문자를 치면요. 이게 특수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 일부분에 사전에 약속된 이스케이프 문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특징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예로 들어드리는 거는 이제 뭐 T랑 N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거 더 궁금하시면 구글에 이스케이프 문자 치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할 때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예제 많이 준비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걸 종종 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요것만 해가지고 이거 빼고 인쇄하니까 그냥 이 결과값만 나왔는데 그 경우의 수가 뭐뭐에 해당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는 탭의 첫 글자를 따온 거고요. N은 new line의 첫 글자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스트링 안에 이 escape 문자가 등장하면 이 컴퓨터의 인터프리터가 백슬래시 뒤에 뭐가 있나? 이 문자가 escape 문자로 약속된 문자인가? T는 탭이다 이러면요. 이 자리에 탭을 넣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워드로 문서 만들 때 탭 치면은 이렇게 뭐 몇 칸 이동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간격을 두고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거죠. 탭은 좋은 거는 정렬이 돼요. 정렬. 그래서 제가 똑같이 다 탭을 이렇게 여러 개다 하면요. 앞에 있는 문자의 길이가 다르더라도요. 뒤에가 예쁘게 이렇게 일렬로 쫙 열이 맞춰지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쓰고요. new line은 이제 새로운 라인으로 전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쓰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n으로 바꿨다면은 이렇게 줄 바꿈 된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줄 바꿈 된 다음에. 자, 그래서 뭐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escape 문자가 아니라 이 콜론이 원래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었는데 뒤에 콜론이 하나 더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스텝 사이즈예요. 아시겠죠? 요거. 그럼 첫 번째 예시 봅시다. 첫 번째 예시는 콜론 앞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타트하고 엔드는 비워놨어요. 비워놓으면은 그냥 스타트가 없으면 처음부터라는 뜻이고 엔드가 없으면 끝까지란 뜻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7칸씩 이동한다.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7개 띄고 H, 7개 띄고 O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해보세요. 직접. 그 스타트하고 엔드를 쓰고 그 다음에 3칸씩 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스타트를 쓰고 엔드를 안 쓴다면은 19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20번째죠. 부터 시작해서 끝은 정의하지 않고 4칸씩 이동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면 된다. 뭐 제가 다양한 약간 뭔가 함정 카드 같은 것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요거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참 재밌는 게 스텝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역순으로 뽑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퀀스에서 슬라이싱 할 때 거꾸로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적정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1 스텝으로 가라 이러면은 그냥 원래 있던 스트링을 거꾸로 쭉 뽑아주는 효과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부터 간다. 이건 뭐예요? 원래 레럴스가 26개밖에 없었는데 마이너스 50부터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인덱스를 벗어나는데도 에러가 안 나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처음에 offset 해가지고 하나의 문자만 불러올 때는 정해진 레인지에서 벗어나는 인덱스를 입력하면 오류가 났었는데 여러 개의 중간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가져오는 슬라이싱에서는 우리가 입력하는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나는 시작과 끝을 벗어나는 애들을 넣어줘도 오류가 안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첫 번째보다 훨씬 앞에 있는 애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와라 그러면 해당되는 애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애가 없으면 그냥 빈 문자열이 나오는 거고 훨씬 더 끝에 있는 애를 초과해가지고 원래 25까지밖에 못하는데 70까지 했으면은 그냥 없으면은 말고 하고 끝에 있는 것까지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싱 할 때는 아웃 오브 레인지에 대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에 대한 대부분의 시퀀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함수 하나인데요. 이건 문자열의 길이, 요거는 length의 줄임말인 le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그러니까 텍스트 스트링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시퀀스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런 시퀀스의 길이를 가져온다는 거는 결국 그 시퀀스에 포함된 요소, 즉 영어로는 엘러먼트의 개수가 몇 개이냐. 그러니까 아까 알파벳에 전부를 다 했을 때는 총 26개가 있다. 랭스를 우리가 가져온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시퀀스에 대한 시퀀스가 이런 거구나 이제 감이 좀 오셨을 거고 시퀀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여러분이 이제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열 편집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사실 랭스와 같은 함수는 파이썬의 모든 시퀀스 타입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함수예요. 그냥 펑션. 자, 그런데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메서드는 어떠한 특정 객체의 타입에만 적용 가능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물론 함수도 그래요. 뭐 함수도 예를 들어 뭐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게 특정 타입이어야지만 작동하는 거는 물론 뭐 맞는 말인데요. 좀 개념이 다르게 이건 거꾸로
함수 괄호 열고 그 안에 객체 넣는 게 아니라요. 객체 뒤에 점 찍고 함수, 즉 그 객체에 종속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메서드도 함수예요. 함수인데 특정 객체의 타입에 종속되어 있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편집을 위한 유용한 메서드를 다양하게 제공해요. 앞에서 print나 length나 이러한 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 이름 쓰고 괄호 열고 안에다 스트링 집어넣었는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 어떠한 변수명 뒤에다가 점 찍고 함수 이름을 써요.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제가 이 types라는 변수에다가 하나의 텍스트 스트링을 넣었는데 얘는 int 그 다음에 인티저 쉼표 한 칸 띄고 float 쉼표 한 칸 띄고 string 한 칸 띄고 boolean 이렇게 넣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자료형들을 제가 다 적은 거고 그거를 콤마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 스트링이라는 거는 꼭 알파벳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숫자, 특수문자 뭐 다 됩니다. 아무거나 다 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거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것들 여기 다 나와 있고 영어하고 그 사이사이에 콤마가 있는데 제가 types 한 다음에 점 찍고 split 하고 콤마 라는 걸 찍었어요.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print list. 자, 요거는 리스트의 줄임말인데 리스트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이미에 여러분 x나 y라고 했다고 쳐도 똑같아요. 타입을 한번 보면은 요 리스트로 나온다. 즉 문자를 나눈다는 거는 자, 콤마로 다 나눠줘. 이거 우리말로는 구분자, 영어로는 separator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 문자를 잘라줘. 이렇게 잘라줘요. 편리하죠? 다만 여기서 좀 이제 한정이 있는 거는 여기 공백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요. 여기에 콤마 있고 뒤에 공백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거를 요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백도 제거해야 줘야 된다면 또 다른 전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 거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을 또 하는 강의에서 따로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다시 조인할 수 있나?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내가 합치고 싶어. 어떻게? 콤마로 합치고 싶어. 그러니까 콤마를 거꾸로 여기다 쓰고요. 이걸 문자열로 만들고 dot join 하면은 결국 이게 이제 메서드인 거예요. 또 join이란 메서드가 있고 요거를 넣어주면은 이제 어떤 걸 합칠 거야. 어떻게 합칠 거야는 앞에 있는 거고 어떤 걸 합칠 거야. 그러면 콤마 찍고 합칠게. 이렇게 하면 거꾸로 이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유용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대체하기도 있어요. replace. 스트링은 불변 타입이에요. 임의의 인덱스에다가 값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불변 가변이라는 내용도 튜플과 리스트라는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 스트링에 있는 지금 주어진 문자열에 있는 세 번째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C 대신에 D가 들어가 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링이 한번 정의되면은 그 안에 있는 요소의 값을 인덱스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이게 불변이란 뜻인데 다만 이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메서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영어로 replace라는 거는 대체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장에 보면은 a dog goes into a bar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내가 dog, 오리라는 단어를 dog로 바꾸고 싶다. 강아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오리 대신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replace는 편집된 셋업이 출력될 뿐 셋업 변수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셋업.replace라고 한다고 이 셋업이라는 원래 있는 오리지널 변수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셋업으로 돌아가 보면은 다시 dog로 나와요. 그래서 이 replace를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어떤 뭐 또 다른 변수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replace 한 거를 뭐 셋업2에다가 저장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원형은 셋업으로 보존되고 셋업2에는 replace 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print 셋업2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셋업 자기 자신에다가 넣으려면은 여기다 그냥 셋업이라고 다시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변수의 선언이라는 개념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텍스트를 편집하는 메서드는 자기 자신 자체의 오리지널 값을 바꾸진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바뀐 값을 출력해 준 거고요. 이 함수는 이 출력된 값을 다시 어떤 변수로 받아오려면 변수 선언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다.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대소문자입니다. 이제 영문자에 대한 국한돼서 드린 말씀인데, 뭐 아까 예시로 다시 돌아가면 셋업이 있었고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한다. 뭐 이건 사실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열식이잖아요, 그렇죠? 암기니까 그냥 아 이런 게 파이썬에서 가능하구나 정도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겐 항상 구글이 있으니까. 그래서 코딩 하시다가 첫 문자를 대문자로 파이썬? 그럼 첫 문자를 대문자로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함수 이름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암기하는 사람이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걸 지원하는구나에 대한 감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익혀야 돼요. 어퍼 하면 모든 것들을 대문자로, 로어 하면은 모든 것을 문자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 포매팅. 이게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기능이에요. 포매팅을 사용하면 변수에 할당된 데이터 값을 문자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코딩의 묘미인데요. 이 코딩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것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자동화해주고 컴퓨터가 어떤 것을 반복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만약에 아까처럼 맨 처음에 오리가 걸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개가 걸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고양이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토끼가 들어갔다가 이 문장을 여러 번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 동물이 바뀔 때마다 이 문장을 다 복붙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덕이 있던 자리에 덕 넣어주고 캣 넣어주고 래빗 넣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고 싶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who 누가 들어가니 where 어디로 들어가니 라는 걸 변수로 빼오고 이 변수에다가 내 값을 바꿔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나오게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장이 100줄짜리 엄청 긴 문장이 있었고 거기에 누가 걸어 들어가는지 만약에 이게 오리여서 덕이었다면은 덕이 한 100번 나와요. 그럼 그 100번 나오는 거를 내가 덕이 아니었어 캣이었어 그러면은 그 100개를 다 찾아가지고 캣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원래로 치면.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닌데요? 컨트롤 F나 컨트롤 H 해가지고 바꾸면 되는데요. 그 컨트롤 H가 기능이 작동하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 컨트롤 H라는 단축키에 이런 기능이 되도록 매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한다. 느낌적으로 이제 코딩이라는 게 왜 좋냐, 왜 해야 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는 상당히 노가다를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열을 포매팅 할 때는요, 이 앞에 F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여기다 넣으면요, 이 F는 파란색으로 떠요. 그러면 얘는 포매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F 뒤에 붙어 있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텍스트는 내가 변수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변수명은 이 중괄호를 넣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 who도 있고 where도 있죠. 뭐 다른 변수들이 있었다면 또 중괄호 추가하고 그 변수명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텍스트 안에 있는 F가 있어? 그러면 변수가 오겠군. 어떤 변수니? 하는 거는 중괄호를 찾고 중괄호 안에 일치하는 변수명에 있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덕으로 바꿔주면 덕가 되는 거죠. 그쵸?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다룰 수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메서드하고 이런 포매팅을 합치면 더 유용해지는 거죠. who. capitalize 하면은 이 앞에 있는 텍스트 스트링을 내가 명시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난 who에 들어오는 걸 무조건 capitalize 할게. 그다음 where에 들어오는 거는 write just 할게. 그 요거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배우지 않았지만 우측 정렬한다. 이거는 전체가 몇 개의 스페이스가 되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개의 공간 중에서 오른쪽으로 몰아넣을게. 그러면 where라는 건 room이었으니까 20개의 빈 공간을 해놓고 우측 정렬하고 왼쪽에 있는 건 who는 cat인데 capitalize는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만드는 거니까 capitalize가 되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이런 스트링을 다루는 메서드나 기법이나 뭐 전처리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텍스트 처리나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에서도 굉장히 큰 분야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그거에서 뭐 텍스트를 인식한다, 뭐 챗봇을 만든다, 우리 음성 인식, 뭐
뭐 그다음에 뭐 텍스트를 뽑아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죠. 요즘에 인공지능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게끔 하는 모든 연구 분야를 통틀어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자연어 처리를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수학적인 수치 데이터를 쓰는 데이터 분석에서도 어떤 데이터의 테이블에 뭐 열의 이름이 뭐 텍스트로 되어 있다, 또는 어떤 변수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그 안에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또는 뭐 지역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그 안에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울산,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텍스트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도 많이 쓰인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추가적인 학습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소개드린 정도만 손에 익을 정도로 자신이 직접 만든 연습 문제를 많이 연습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